안녕하세요.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. 오늘 저 법률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우리나라가 뭐 일본과 비교하는데 세계적으로 고소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. 그래서 뭐 정치인들도 고소 엄청나게 하잖아요. 걸핏하면 고소해요. 제가 볼 때는 뭐 죄가 전혀 안 될 것 같은 것도 고소를 많이 하죠. 근데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사실 고소가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고소가 당한 걸 알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잖아요.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 많이 받죠. 어쩔 수 없이 또 경찰 가서 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소를 당했을 때는 대응을 잘 해야 돼요.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소를 한 사람이 고소하겠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, 말만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아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고소를 했다고 하면 어느 경찰서에다 언제 했는지를 뭐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잖아요.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경찰에서 소환할 때는 이미 이제 고소인 조사를 다 끝난 다음에 소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고소인 조사 끝내고 그다음 피고소인에 대해서 언제 나와라 이런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있죠. 고소 당하고 나서. 그러면 또 미리 그러면 이제 고소장 내용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.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고소장 내용을 아는 거예요. 그냥 짐작은 할 수 있죠.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자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뭘 근거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고소장을 입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일단 뭐 고소장을 입수하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경찰에 가서 정보공개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,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입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근데 고소당한 것 자체는 형사사건이에요. 그래서 일단 형사 전문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대응 방법을 준비를 해야겠죠. 그런데 고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고소인 조사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가 좀 중요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고소인 조사를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고소인하고 협의해서 일단 뭐 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고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시키면 그런 경우에는 뭐 경찰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이제 각하를 해버려서 완전히 종결되는 경우가 있죠.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소가 된 다음에 고소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일단 뭐 고소 조사인 받기 전에 피고소인 조사 받기 전에 합의를 해서 없던 걸로 해버리면 제일 좋겠죠. 그렇지만 고소 내용 자체가 뭐 재산죄랄지 뭐 성범죄랄지 이런 거와 관련되면 뭐 고소인 조사 받기 전에 합의하면 각하 처리가 되지만, 그렇지 않고 뭐 문서 위주랄지 너무나 명백한 거 절도랄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각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작하시면 됩니다. 중요한 것은 고소를 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가 있겠죠. 근데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. 나는 죄를 지지 않고 억울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. 그러면서 혼자 대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보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변호사가 훨씬 더 필요한 거예요. 우리가 무죄를 다툰다고 그러잖아요.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논거, 증거 이런 것을 유리한 거, 불리한 거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자기에게 가장 전문적으로 유리한 걸 주장해서 무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뭐 경찰에서는 불송치고 검찰에서는 무혐의고 법원에서는 무죄가 되겠죠.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그냥 무죄라고 제가 통칭 일컬어서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억울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이, 전문 변호사 도움이 훨씬 크다 이렇게 봅니다. 뭐 성범죄, 뭐 사기, 뭐 이런 재산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데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.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하고 법률 전문가가 생각하는 죄하고 또 법이 인정하는 죄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초기부터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죄가 될 수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본인은 무죄다고 100% 생각하지만 유죄인 경우가 있고,
또 실제로 무죄인데 형식적으로 또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잘 대응하냐가 결과에 있어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고, 또 이제 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겠죠. 인정하는 경우도 다 인정하는 경우,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이게 고소장을 받고 그러면 사실은 뭐 굉장히 밥맛도 없고 스트레스 받고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 유지하기 힘들어요. 그래서 뭐 대충 끝내고 싶어 하죠. 다 인정하고 합의하고 끝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,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,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 혐의 중에서 정말로 인정될 것만 인정해야지 전체적으로 인정을 해버렸다가 나중에 일부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법원이나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처음부터 만약에 인정하는 경우라면 어느 범위에서 인정하고 어느 범위에서 인정하지 않을지를 반드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.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,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게 된 경위가 엄청 중요해요. 그래서 그 경위를 어떻게 수사기관일지 법원에서 설득력 있게 하느냐, 그거에 따라서 양형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또 본인은 죄가 돼서 인정한다고 했는데, 또 저희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건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막 그 단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보다는 일단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아무리 이제 고소 소환이 되면 굉장히 힘들겠지만, 제일 첫 번째는 바로 고소장을 입수해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.